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갤럭시 S10에 커스텀 롬을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커스텀 롬을 설치하려면 몇 가지 작업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반드시 안내를 정확히 따라주세요. 그래야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정상적으로요. 시작하기 전에 설정으로 들어가서 저와 같은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만약 다른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계속 따라할 수는 있지만 아래 설명란에 링크된 일부 파일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직접 파일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설정으로 들어가서 맨 아래로 스크롤해 휴대전화 정보로 이동해 봅시다. 이제 모델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래시 뒤에 있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슬래시 앞에 있는 것만 중요합니다. 만약 SMG973F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파일들을 커스텀 리커버리와 커스텀 롬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면 영상의 마지막 몇 단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계는 기본적으로 동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파일을 구해야 하며 파일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단계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 같은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파일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모든 파일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 각각의 의미와 다운로드 여부 등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휴대폰 부트로더를 언락해서 보호 기능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구글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설정에 들어가서 계정 및 백업, 계정 관리로 이동한 다음 여기 구글 계정이 있다면 클릭하고 그 다음 제거를 누르세요. 이제 저는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부트로더를 비활성화하고 언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설정으로 가서 연결, 그리고 와이파이로 들어가서 아직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선택해 연결하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잠시 기다리면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이제 맨 아래로 내려가서 휴대전화 정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 정보로 들어가서 빌드 번호를 7번 클릭하세요. 이 과정에서 잠금하면 비밀번호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뒤로 가서 개발자 옵션으로 들어가세요. 이제 곧 다시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은 OEM 잠금 해제가 비활성화된 상태여야 하거든요. 네, 이제 저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보시면 OEM 잠금 해제가 비활성화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 여러분도 이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OEM 잠금 해제가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혹은 이미 연결했다면 휴대폰을 재시작한 후 다시 개발자 옵션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 옵션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옵션이 목록에 나타나려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모든 걸 알았다면 시작하기 전에, 계속하기 전에 휴대폰에 중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반드시 안전하게 백업해 두세요. 부트로더를 잠금 해제하면 휴대폰의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이제 OEM 잠금 해제를 활성화하고 켜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은 휴대폰을 끄는 것 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고 전원 끄기를 탭한 다음 한 번 더 탭하세요. 컴퓨터에 연결된 케이블을 준비하세요. 아직 휴대폰에는 연결하지 마세요. 이제 부트로더와 락 모드로 진입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꽤 복잡합니다. 해야 할 일은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버튼은 빅스비 버튼이고 왼쪽에 있는 짧은 버튼과 볼륨 다운 버튼입니다. 이 두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합니다. 빅스비와 볼륨 다운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USB-C 케이블을 꽂으세요. 빅스비와 볼륨 다운을 누른 채로 시도해 봅시다. 그리고 이 버튼들을 잠시 동안 계속 누르고 계세요. 저는 아직도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에 이미 연결된 케이블을 꽂아 봅시다. 이제 이 경고 메시지가 보여야 합니다. 실패했다면 다시 시도해 보세요. 이 메시지가 알려줍니다. 기기 잠금 해제 모드로 들어가려면 볼륨업 버튼을 길게 눌러야 한다고 안내할 것입니다. 그럼 해봅시다. 볼륨업 버튼을 누르세요. 버튼을 떼면 이제 부트로더를 잠금 해제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럼 진행해 봅시다. 부트로더를 잠금 해제하려면 그냥 볼륨업 버튼을 누르세요. 재부팅 후 부트로더 잠금 해제가 시작됩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이 경고를 건너뛰려면 전원 버튼을 누르세요. 이 메시지는 부트로더 잠금 해제 알림입니다. 하지만 전원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15초 후에는 자동으로 경고가 사라집니다. 그럼 다시 해보거나 15초에서 30초 정도 그냥 기다리세요. 휴대폰이 부팅되는 데에도 잠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 과정에서 이미 컴퓨터로 가서 몇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컴퓨터 앞에 왔으니 파일 탐색기로 죄송합니다. 파일 탐색기가 아니에요. 브라우저입니다. 브라우저에서 여러 가지 파일을 다운로드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창 크기를 조정해서 잘 보이게 할게요. 먼저 저희 웹사이트, 하드웨어 설정 웹사이트로 이동하세요. 그 다음 다운로드로 가세요. 여기서 다운로드 하세요. 그리고 몇 가지 파일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삼성 드라이버인데 보통 목록 맨 위에 있습니다. 안 보이면 여기 샘상 드라이버스나 샘상을 입력해 파일을 찾아서 다운로드 하세요. 여기 클릭 후 다음 또 클릭하세요. 광고는 무시하세요. 닫은 뒤 다시 다운로드 하세요. 그 다음 여기서 다운로드를 선택하고 파일을 다운로드 할게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봅시다. 오다인이라고 입력하세요. 여기 보면 이게 최신 버전인 3.1, 4.4입니다. 여기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그 다음 저기 다운로드를 클릭하세요. 뒤로 가세요. 네, 클라우드플레어가 인증을 요구하네요. 이제 다운로드에서 한 가지 더 검색해야 할 것이 ADB입니다. ADB를 입력하고 드라이버가 포함된 미니 ADB와 파스트비트를 찾으세요. 다운로드를 클릭한 다음 여기서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저장하세요. 제 휴대폰은 이미 켜져 있으니 설정을 진행할게요. 여러분도 모든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간을 절약하려면 미리 설정해 두는 게 좋아요. 솔직히 미리 설정해 두는 게 정말 가치 있어요. 설정 없이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요. 왜냐하면 가끔은 휴대폰이 뭔가를 하려면 꼭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번 시도해 봤어요. 그리고 미리 설정해 두면 정말 시간이 절약. 이제 설정 과정을 훨씬 빠르게 하기 위해 와이파이는 건너뛸게요. 와이파이에 연결하면 계속 로딩되고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질문들을 계속 물어보거든요. 어차피 기기는 곧 초기화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건너뛰면 돼요. 여기서도 건너뛰고 어쨌든 건너뛰세요.
좋아요. 삼성 계정도 건너뛰죠. 그리고 마무리하세요. 보시다시피 벌써 설정이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설정할 때 와이파이에 연결하지 않는 걸 추천해요. 정식 설정이 필요 없고 그냥 빠르게 하고 싶다면요. 그 다음에는 설정에서 연결, 와이파이로 들어가서 와이파이에 연결해야 해요. 그래야. 개발자 옵션에서 OEM 잠금 해제를 찾을 수 있어요.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맨 아래로 내려가서 휴대전화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로 들어가서 빌드 번호를 7번 누르고 2번 뒤로 가서 개발자 옵션으로 들어가세요. 지금은 OEM 잠금 해제가 보이지 않네요. 좋아요. 휴대전화를 재시작해 봅시다. 기기가 꽤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케이블에 연결할 필요가 없으니 분리할게요. 우리가 잠금 해제와 함께 파란 화면을 지나갔을 때부터요, 분리해도 되지만 제 폰이 꽤 심하게 뜨거워지고 있어요. 경고를 건너뛰기 위해 전원 버튼을 누를게요. 이제 우리가 다운로드 해야 할 파일 중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입니다. 지금 그 링크를 열어볼게요. 그래서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에 모든 링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거예요. 네, 바로 여기 있네요. 그리고 커스텀 리커버리와 커스텀 롬이 있습니다. 저는 리니지를 설치할 것 같아요. 거의 확실합니다. 하지만 먼저 커스텀 리커버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커스텀 리커버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약 휴대폰에서 리커버리 모드에 들어가 본 적이 있다면 그게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바로 그 리커버리 모드 같은 겁니다. 이건 커스텀 버전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다른 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멀티 디세이블러를 사용하기 위해 이게 필요합니다. 멀티 디세이블러는 기기의 암호화를 해제해주는 파일입니다. 좋아요. 네. 다운로드 합시다. 방금 실수로 클릭해버렸네요. 이게 우리가 설치할 파일입니다. 그래서 커스텀 리커버리가 필요한 거죠. 나중에 롬 설치를 위해 커스텀 롬으로 넘어갈 건데 아마 리니지를 쓸 것 같네요. 그래서 파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당장은 이 파일들이나 위에 있는 3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중간에 있는 이 3개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리커버리, 리니지, 그리고 마인드 더 갭스입니다. 리커버리는 기본적으로 리니지에서 제공하는 커스텀 리커버리이기도 합니다. 보통 TWRP 같은 일반적인 커스텀 리커버리를 통해 커스텀 롬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테니 지금은 파일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 폰의 경우에는 리커버리와 리니지 롬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리니지에서 제공하는 독점 리커버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니지는 시스템 자체이고 마인드 더 갭스는 구글 캘린더,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 외의 구글 서비스를 휴대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 없으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앱 간의 구글 계정 동기화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원한다면 다른 버전들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사용법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원하신다면 직접 시도해 보셔도 됩니다. 또한 리커버리도 있습니다. 리커버리, 갭스 또는 GFS 그리고 롬 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커스텀 리커버리용 리커버리
IMG가 정확히 어떤 용도인지는 저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월테지 OS의 커스텀 리커버리에는 .tr 파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리니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파일이 필요합니다. 먼저 커스텀 리커버리로 가서 세 가지 파일을 다운로드해 봅시다. 저는 이미 멀티 디세이블러를 다운로드 했으니 이제 TWRP와 VB 메타를 받아봅시다. 이 파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창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치하라는 창입니다. 여러 파일을 허용하고 이것도 저장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가죠. 롬으로 가서 리니지 OS를 받아봅시다. 이 세 가지 파일을 받을게요. 아마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파일들은 뭔가를 고쳐야 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MG 파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필요하다면 저희 링크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꽤 유용할 것 같네요. 파일이 다 다운로드 될 때까지 기다려요. 좋아요. 이제 모든 파일이 준비됐습니다. 그럼 커스텀 리커버리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 휴대폰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볼게요. 좋아요. 전원이 켜져 있네요. 그럼 전원을 꺼봅시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주세요. 전원 끄기를 누르고 다시 한번 전원 끄기를 눌러주세요. 이제 컴퓨터에서 파일 탐색기를 열고 다운로드 폴더를 찾아야 합니다. 잠시만요. 이 부분을 바꿀게요. 좋아요. 여기 USB 드라이버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컴퓨터에 매우 중요한 파일입니다. 해당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모두 압축 풀기를 선택한 다음 압축 풀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파일이 폴더로 압축이 풀리고 보통 자동으로 그 폴더가 열릴 거예요. 이제 그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실행하지 않겠지만 만약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한 번도 설치한 적이 없다면 아마 대부분 그럴 텐데 그냥 파일을 열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도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작업을 마친 후에는 컴퓨터를 반드시 재시작하세요. 안 그러면 드라이버가 작동 안 할 수 있어요. Android Fastboot 미니 ADB 드라이버를 우클릭 후 모두 압축 풀기를 선택해 압축을 푸세요. 열린 폴더 안에는 파일 3개가 있습니다. 상단에 NIMSI 파일 2개는 설치가 매우 간단해서 몇 번만 다음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Android 아이콘이 있는 EXA 파일을 보여드릴게요. 이 파일을 실행해 파란 창이 열리면 Y와 엔터를 2번 입력하고 잠시 기다리세요. 이후 Y를 누를지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파일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일들은 창이 뜨면 다음만 계속 클릭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제 애드인을 압축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애드인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모두 추출을 클릭하고 다시 추출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폴더로 들어가서 이 아이콘이 있는 EXA 파일을 실행하세요. 이제 OK를 클릭하면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커스텀 롬을 설치하기 전에 필요한 첫 번째 단계인 커스텀 리커버리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휴대폰을 다운로드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트로더를 언락하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빅 스파이 버튼과 볼륨 다운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약 10초 정도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케이블을 연결하세요. 이제 파란 화면이 보여야 합니다.
네, 나왔네요. 이번에는 볼륨업 버튼을 짧게 한 번만 누르세요. 이제 다운로드 모드에 진입했습니다. 제대로 따라 했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폰과 PC에 드라이버가 설치됐고 케이블이 작동하며 재부팅까지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드라이버를 설치한 후에는 여기에서 휴대폰이 검 포트로 표시되어야 하며 불이 들어와야 합니다. 옵션으로 이동해서 자동 재부팅과 공장 초기화 시간이 선택 해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 항목들을 선택 해제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AP 버튼을 클릭한 다음 UM 다운로드나 다른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세요. 아직 압축을 풀지 않았네요. 아니요. 굳이 압축을 풀 필요는 없어요. TWRP 관련 파일이요. str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찾아서 AP 파일로 선택하고 그 다음 user data에서 vbmeta.tr 파일을 찾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선택하세요. 이제 이 두 파일이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옵션에서 자동 재부팅과 공장 초기화 시간은 선택 해제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작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시작되면 파스라고 표시될 때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 하려면 약간 복잡해질 수 있는데 복구 모드로 들어가야 하고 그건 버튼 조합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다운로드 모드를 종료하려면 전원 버튼과 볼륨 다운 버튼을 길게 누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잠시 전체 화면으로 전환할게요. 이제 전원과 볼륨 다운을 눌러서 나가야 하지만 화면이 어두워지면 볼륨 다운에서 볼륨 업으로 손가락을 바꿔야 합니다. 전원과 빅스비 버튼을 동시에 누르세요. 전원과 볼륨 다운 버튼을 7초간 눌러 화면을 끕니다. 화면이 꺼지면 전원 버튼을 누른 채 손을 움직이세요. 볼륨 다운에서 볼륨 업과 빅스비 버튼으로 손가락을 옮기세요. 자, 해봅시다. 전원 버튼과 볼륨 다운 버튼을 누르세요. 화면이 꺼질 때까지 기다립시다. 이제 전원 버튼을 계속 누른 채로 볼륨 업과 빅스비 버튼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계속 누르고 있거나 아니면 경고 메시지가 사라지고 삼성 로고가 화면에 나타나면 손을 떼세요. 지금 우리는 TWRP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수정 허용을 위해 스와이프 해야 합니다. 이제 와이프를 클릭하세요. Format Data, Format Data를 클릭하세요. Yes 라고 입력하고 승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휴대폰이 포맷됩니다. 이제 시스템을 재부팅하지 말고 대신 back 뒤로를 클릭하세요. 여기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나서 컴퓨터에서 내 PC를 찾아 휴대폰이 여전히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 갤럭시 S10의 내부 저장소를 찾으세요. 여기에서 멀티 디세이블러 파일을 복사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해봅시다. 다운로드 폴더를 새 창으로 열고 멀티 디세이블러 파일을 찾아 삼성 갤럭시 S10의 내부 저장소에 드래그합니다. 설치를 눌러 드라이브 파일을 선택하세요. 이제 플래시를 확인하려면 스와이프만 하면 되고 잠시 기다리세요. 완료되면 뒤로를 클릭한 다음 재부팅을 클릭하고 리커버리를 선택하세요. 잠시 기다리세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재부팅이 끝나면 다시 슬라이드 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세요. 만약 이 PC에서 갤럭시가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와이프로 가서 데이터 포맷을 선택하고 yes를 입력한 후 계속 진행한 다음 다시 돌아오세요. 하지만 제 경우에는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이 인식되는 것을 확인했으니 다시 오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리셋 클릭이나 앱 재시작을 권장하며 다시
Auto Reboot와 Factory Reset Time을 선택한 뒤 AP 파일을 선택하세요. 이번에는 리눅스 리커버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니 열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을 다운로드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직 리커버리 모드에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재부팅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케이블은 계속 꽂아 두세요. 불이 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리눅스 리커버리가 AP로 로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작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자동 재부팅과 공장 초기화 시간이 선택 해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제 당연히 리커버리 모드로 들어가 봅시다. 다시 한번 이 특이한 버튼 조합이 필요합니다. 을 클릭하세요. 전원 버튼과 볼륨 다운 버튼을 약 7초간 눌러서 화면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화면이 꺼지면 전원 버튼은 계속 누른 채로 볼륨 다운에서 볼륨 업과 빅스비 버튼으로 손을 옮기세요. 그럼 해봅시다. 전원 버튼과 볼륨 다운 버튼을 약 7초간 눌러서 화면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화면이 꺼지면 전원 버튼은 계속 누른 채로 볼륨업과 빅스비 버튼으로 손을 옮기세요. 경고 메시지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다가 그 후에 손가락을 떼세요. 손가락을 떼면 리니지 리커버리 화면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제 볼륨업과 볼륨 다운 버튼을 사용해서 메뉴를 이동하고 공장 초기화 항목에 도달했는지 확인하세요. 승인을 위해 전원 버튼을 누르고 대부분의 경우 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포맷 공장 초기화, 그런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공장 초기화를 선택하세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가 초기화됩니다. 그 다음 뒤로 가서 업데이트 적용, 그리고 ADB에서 적용을 선택하면 이제 ADB 사이드로드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사, 다운로드,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잠시 닫아도 됩니다. 네, 그걸 닫고 이제 CMD로 갑시다. 이제 CD/를 입력해 봅시다. 사실 CD, ADB여야 합니다. 네, 이제 제가 CD, ADB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렉터리입니다. 그 다음 다운로드 폴더로 가서 기본적으로 파일들을 C 드라이브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이 두 파일, 리니지와 마인드 더 갭스를 선택해서 그냥 로컬 디스크 C로 드래그 하면 됩니다. 사실 이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하기를 클릭해 봅시다. 계속. 네, 잘 됐네요. 물론 나중에 이 파일들은 삭제할 수 있으니까 그냥 디스크에 남아있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C 드라이브에 두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항상 가능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렉터리 이름에, 예를 들어 사용자 이름에 공백이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복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그 대신에 ADB 폴더에 넣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제 ADB sideload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행하실 수 있어요. 만약 C 드라이브에 직접 파일을 두셨다면 C 백슬래시 그리고 파일 이름의 시작 부분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리니에지가 될 거예요. 탭 키를 누르면 이름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죄송해요. 화면을 보여드리지 않았네요. 방금 그걸 알아챘어요. 화면을 보여드리지 않았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서 ADB 사이드로드에 들어가셨으면
컴퓨터에서 CMD를 실행하세요. 그리고 파일 탐색기에서 다운로드 폴더로 가서 해당 파일을 찾으세요. Android Fastboot입니다. 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파일들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요. 제가 파일을 옮겼나요? 죄송해요. 이 파일들 리니에지랑 그리고 아시죠? 원활한 작업을 위해 파일을 원위치 할게요. 그래서 lineage와 mind gaps 두 파일은 옮겨야 해요. 필수는 아니지만 CMD 사용법을 모르면 옮기는 게 편해요. 그래서 Ctrl C를 누르세요. 이 두 파일을 선택한 다음 로컬 디스크 C로 가서 ADB 폴더를 찾고 여기에서 Ctrl과 V를 눌러 붙여 넣으세요. 저는 이미 여기에 뭔가가 있지만 아마 제 동료가 한 것 같아서 삭제할게요. 좋아요. 이제 이 파일들이 여기 있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기서 ADB 사이드로드 모드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cd 백슬래시를 입력한 다음 cd adb를 입력하면 이제 adb 디렉토리에 있게 됩니다. cmd에서요. 이제 adb 사이드로드와 파일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니에지 탭을 누르세요. 그냥 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름을 직접 입력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 다음 엔터를 누르면 파일 사이드 로딩이 시작됩니다. 이제 잠시 기다려 봅시다. 파일이 전송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료되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완료되면 이렇게 표시될 거예요. 뭐든지 간에 총 X라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업데이트 적용으로 가서 ADB에서 적용을 선택한 다음 다른 파일들도 사이드 로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0bs입니다. 저는 창에서 ADB 사이드로드 마인드 탭에 집중해서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할 텐데요. 잠시 후에 서명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표시됩니다. 볼륨 다운 버튼을 눌러 얘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 전원 버튼을 누르세요.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서 얘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튼을 사용하는 게 익숙해서요. 캐주얼 리커버리에서는요. 그러니 잠시 기다렸다가 갭스 설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 후에는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폰을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제 시스템 재부팅을 클릭합시다. 케이블을 분리하세요. 이미 분리하셔도 됩니다. 확실하게 하려면은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 전원 버튼을 누르거나 잠시 기다리세요. 곧 모든 과정이 끝날 거예요. 재시작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아시다시피 이건 구형 휴대폰이라 재시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제 다 됐네요. 실제로 재시작하는데 1분 정도 걸렸어요. 시스템을 빠르게 설정해서 보여드릴게요. 괜찮죠? 아마도 여러분은 설정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전에 그냥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싶으실 수도 있죠. 이미 보시다시피 이건 One UI와 다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One UI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건 아마 픽셀 익스피리언스가 적용된 것 같아요. 네, 라이네이지나 기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시작 버튼을 눌러봅시다. 이제 시스템에 들어왔어요. 이게 바로 실제 모습입니다. 물론 만약 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안에 안드로이드 16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형 휴대폰에서도 최신 안드로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꽤 부드럽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픽셀처럼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모든 기능이 잘 작동해요. 카메라도 잘 작동해요. 이상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